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순천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0년 만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라북 도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경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함께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시장님보다는 이제 노작가라는 또 별명이 있더라고요. 어떤 까닭에? 예. 사실은 이제 직원들한테 제가 일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총괄 가드너가 없이 시장이 이제 아이디를 내고 총괄 지휘를 하다가 보니까 네. 직원들이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 야야 노작가 온다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영광스러운 별칭이긴 하지만 예. 작가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좀 쑥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별칭이죠 뭐. 예.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식사를 안 하셔도 배부를 것 같아요. 보니까 10년 만에 이 박람회 개최했는데 벌써 500만 명 다녀갔다면서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지금 560만 다녀갔습니다. 대박입니다. 560만 다녀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비명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 하루에 20만 명도 오시거든요. 와. 정말로 20만 명이면은 어지간한 한 도시가 지금 시민들 전체가 그렇죠. 왔다 가는 네. 그런 인구거든요. 정말로 사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야 이거 유럽 갈 필요 없겠다. 선진국보다 더 잘해놨네. 와. 야 우리 도시는 이렇게 못 만드냐?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보람 느끼고요. 감사하고 그렇죠 뭐. 네. 정원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뭐 그 상당히 이제 알차게 군데군데 참 잘 만들어 놨는데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손색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정원박람회를 10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원들을 다 가봤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정원들을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뭐 부차드 가든이라든가 코이케노프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소득 수준이 지금 3만 불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먹고 살기 급급한 양반들이 정말 잠깐 쉬면서 오면서 그냥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쉬는 것이 중요했을 때는 대략 보고 넘어갔지만 이제 소득 수준이 이 정도 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한 평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다녀가신 분들의 평가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정원이 있는 집도 연못도 있고 그런 집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아파트 문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도심에 정원이 멋지게 있는 곳들을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마음속으로 힐링을 하게 네. 되는데 그 첫 시작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더라고요. 네. 첫 시작은 어떻게 됐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측면과 행정적 측면이 양면이 있죠. 근데 정치적인 측면은 저희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순천이 사실은 인접 도시들이 공업화되고 또 항구가 열리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전남 동부 지역의 치소 역할을 했던 순천이 굉장히 쭈그러들고 왠지 모르게 여기 사는 분들이 기가 팍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우리는 뭘로 경쟁력을 삼아야 되느냐. 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흐름에 맞다면 그걸 중심으로 도시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천만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도시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뭔가 좀 잘 보존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이 너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지금 도시의 미천으로 삼고자 하는 그 원본이 망가지는 위험에 처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어디쯤에 도심의 팽창도 막고 또 순천만으로 몰려드는 차량과 사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에코벨트를 하는 게 좋겠냐 해서 아이디를 낸 게 바로 지금 국제정원이 있는 이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에코벨트를 치기로 계획은 세웠지만 뭘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나무만 심을 것인지 네.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이제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도와준 건데요. 네. 그 독일에서 뭐 오랫동안 해왔던 정원박람회가 소개된 책자를 저한테 갖다 줘서 오. 내가 그 저자한테 전화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정원박람회가 가능하겠냐고.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정원 우리 낯선 개념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하면은 뭐 마당에 조금 넓은 집에 잔디 깔고 연못 만들고 소나무나 심고 이런 것이고, 네. 굳이 보자 그러면 아파트 사이에 우리가 조경해 놓은 거 이런 정도지 우리한테 익숙한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조언도 듣고 또 외국의 여러 사례들도 보고 해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그때는 예상을 못했겠네요. 예상은 좀 하기는 했지만 발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부 자체가 호남에서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는 정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수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순천이 다음에 정원박람회를 한다니까 첫 번째는 뭐냐? 야, 무슨 전라도에서 연이태 이게 세계 행사를 하느냐? 두 번째는 여수도 엑스포를 하는데. 네. 두 번째는 뭐냐? 무슨 정원으로 박람회를 하느냐? 그랬겠네요. 그래서 중앙 대행부처를 찾느라고 다 거절당했어요. 뭐 행안부, 뭐 농림부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찾아간 곳이 산림청이에요. 거기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박람회 전국에서 서로 오려고 지금 산림청이 가장 인기 있는 부서가 됐어요. 그렇네요.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며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벤치마킹을 이곳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거물급 광역자치단체장 대선 후보들을 여기서 다 만나는 영광을 제가 누렸습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소위 교두보를 위해서 왔으려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70군데가 넘는 기관단체, 자치단체가 왔다 갔어요. 네. 자치단체만도 160군데가 넘게 와, 왔다 갔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230여 개 되는데 네. 거의 왔다 간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게 서울시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분 무태권 후보인데다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자치단체 중에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에리트들이 가장 많이 있고 거기가 다른 지방들은 우습게 볼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춰진 곳인데 오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적인 것이 강하겠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일성이 아니에요. 언론인들이 당연히 물어보니까 나는 순천을 배우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가시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 촌 공무원들이 해놓은 것이 뭐 배울 게 있다고 오셨겠냐고 격려하러 오셨을 거라고 이랬더니 다시 정석을 하고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정말로 배우러 왔다. 오늘 수도 서울 겸허한 자세로 오셨군요. 예.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서울에 오셔서 우리 팀장 이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또 의례적으로 그냥 얘기하신 줄 알고 촌 기초자한테 어떻게 수도 서울에 가서 강연합니까? 그랬더니 네. 진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이었군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강연도 갔다 왔고 며칠 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또 박형준 부산시장님, 또 경남지사님, 또 정원박람회를 내년에 할 세종시장님 다 여기 다녀가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작가라고 그냥 직원들이 불러준 별칭이 이러다가 그냥 제가 진짜 작가인들 착각할 정도로 지금 네. 여러분들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전국구 스타가 되셨네요. 노작가로. 그런데 항상 자치단체장들은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 딜레마에 있어요.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도 저항이 당연하죠. 거셌었죠. 예. 근데 보존도 개발도 다 극단적인 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보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도 모든 것을 밀가루 반죽처럼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도시가 판이 바뀌려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이거는 그냥 그 지역의 운명인데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를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선거로 뽑힌 사람이 정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지혜롭게 갈 길을 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돼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지역에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하나 잘 뽑는다고 세상이 변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네. 이걸 현실로 옮겨줄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밖에서 보는 게 철밥통이다. 그리고 세상이 다 변해도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들이다. 적극 행정 잘 안 한다. 네. 네. 복지부동이다. 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료들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꼭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이 지혜를 내놓을 수 있게 끌고 가야 되고 지혜를 내놓을 만한 실력 있는 공무원들을 골라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부해서 실력 있는 게 중요하고 요 두 요건이 갖춰지면 그럼 지역이 변화냐? 아닙니다. 요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눈높이입니다. 이분들은 눈높이가 2100년으로 가지 않고 1950년 보고 있으면 그 도시는 1950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말로 현명하고 똑똑한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혜를 내놓을 수 있는 실력 있는 공무원, 그리고 지역민의 수준이 맞아 떨어지면 저는 그 지역에 판은 바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게 판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농담하면서 하는 게 좋은 시장이 될 거냐, 뭐 판을 바꾸는 위대한 시장이 될 거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네. 더 좋은 시장도 되고 판을 바꾸는 위대한 시장도 되고 좋죠.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판을 바꾸는 지도자가 나와야지만이 소멸되어 가는, 그리고 수를 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지방도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삼성도 20%가 80%를 끌고 간다 하는데 공무원들 몇 % 지지 받으면서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55%가 괜찮다,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우리 민주노총 전국 공무원 노조가 상당히 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업무를 끌고 가는 업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저는 인사나 이런 걸 공정히 하지만 이 일을 대충 하는 건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55%면 정말 적절한 코어 그룹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 30% 미만으로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70% 이상이 시장님, 우리 시장님 영원히 시장하십시오 하면은 그건 다 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는데 요거는 또 침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놀고 싶고 영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네. 따라서 같이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거운데 일을 좀 느슨하게 하는 분은 시장님 체제에서는 괴롭겠네요. 괴롭고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는요, 관계의 사회잖아요. 네. 집에 가가지고 있다 보면은 자기 일가, 친척, 학교 동창,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저녁 맥주집에 안주거리는 제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지방도시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민심은 얼마 전에 지역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1년이 됐으니까 발표했는데 우리가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세 도시가 인접하고 있거든요. 제가 72%가량 나왔어요, 지지율이. 네. 이거는 10명이 만나면은 7명 반이 노광기 잘한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네, 네. 이건 제 자랑하려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순천은 지금 한 30만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됩니다.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출산율 저하도 문제지만 인구 소멸 지역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방도시의 큰 분단이라든지. 문제입니다. 네. 예. 순천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예. 걱정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전남에서 우리가 청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고무적이네요. 예, 네. 청년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영원히 될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도 과제이긴 한데 정원박람회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관광 수입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을 보면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 거기에 사람 다 몰려 있죠. 그리고 돈 거기 다 있죠. 권력 거기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하느냐면 거기서 모든 문제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선가 나누어 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남해안에 있기 때문에 남해안 벨트가 그 해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벨트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운데 순천과 여수, 광양, 뭐 구례, 하동, 고흥 이런 데가 가운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지역 경계의 벽을 허물고 연합하고 연대해서 공동으로 허브 기능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이거는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의 생활을 기꺼이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일하고 싶다. 그럼 뭐가 있어야 오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도거든요. 네. 요즘의 젊은이들은 공장 부지에다 공장 세워놓는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현대의 수준에 맞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조건이 돼야지만 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아이들을 수도권에 키우는 것보다 더 좋게, 더 좋은 식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해야 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노후를 보내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게 담보돼야 그게 오는 중요하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국가정원 같은 게 이게 지금 한 60만 평이고 인접까지 하면은 160만 평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나 기꺼이 수도권 생활 포기해도 되겠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말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오는 게 우리가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리 왔습니다. 단전 입장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주 발사체 하면은 나로 고흥이나 창원이나 또 옆에는 사천을 생각했는데 그렇죠. 순천으로 와서 다 의아해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 조건도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었지만 바로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저 정도 되는 도시라면 내려가서 일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게 뭐냐? 결국은 대기업들도 이제는 거기서 일할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서 찾아오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더 넓게 멀리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구경거리 얘기도 좀 해봐야 네. 할 것 같아요. 10년 만에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됐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이 돼서 아이디어가 군데군데 녹아 있던데 특히 그 쉔란게 그것도 네. 아주 돋보이고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를 깔은 그런 것들도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좀 자랑을 해주세요. 홍보.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013년에는 우리나라의 정원 문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외국의 정원을 베껴다가 거기다 앉히는 것만 급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한 정원으로 바꿨습니다. 유일하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호수 정원입니다. 그 찰스 쟁스가 만든 것 이외에는 다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네. 이제는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이런 것에 맞는 것으로 정원을 적어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괄 가드너가 없고 제가 총괄 가드너 역할을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결제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바로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많은 거 7달만 우리가 했습니다. 쉔란게 같은 경우가 네. 세계 이름이 좋아요. 사람들은 이게 전라도 말인 줄 아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이게 그 쉔은 쉰다는 접두사고 란게는 머무른다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든 저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룻밤 머무는 겁니다. 한 100명 정도가 저녁에 머무르는데 네. 특급 호텔보다 더 비쌉니다, 솔직히. 그래도 지금 예약이 풀 오, 부킹이라면서요. 예약이 풀입니다. 와. 저도 백을 써서 한 사람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통령 오셨을 때 네. 저기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후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행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맞느냐 이 생각도 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더운 여름에 오면 아이고 정원 더워서 어떻게 다녀야지 아닙니다. 사실은 여름 휴가의 최고는 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휴가 갈 만한 정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바다 아니면 계곡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계곡도 다 있습니다. 겨울까지. 여기 오시면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겨울 물소리를 들으면서 머무를 수 있거든요. 너무 덥다. 그러면 영하 18도 때는 빙하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침 일찍이 오시거나 저녁에 석양무렵에 오면은 정말로 정원의 진수를 느낄 수 있고 비가 오면은 몽환적인 물안개 끼는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에 배 띄우는 거 우리나라 쉽지 않습니다. 한강 위에는 잘 없어요. 네. 동천이라는 강이 시내 중심을 흐르는데 여기에 유람선 뜹니다. 정원 드리모 뭐 네. 전기 배터리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순천역에서 내리시면 5분 거리에 나루터가 있습니다.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광장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저녁에 나오거나 주말에 오면은 약간 6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난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려견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고 돗자리만 하나 가져오시면 마음대로 맥주도 한잔하면서 최고급 공연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네. 도로. 네. 사실 요즘에 각 지역마다 없는 도로 내달라고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도로를 1.2km를 사계절 잔디로 새로운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네. 이거는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 한 겁니다, 저렇게. 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저 도로 막을 때 얼마나 반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천 시민들이 결국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이 바꾸려고 그러면 시민들 눈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저거를 동의해 주는 우리 순천 시민들 저는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전에 순천만 네. 보존하기 위해서 논바닥에 있는 전봇대를 우리가 282개나 뽑았거든요. 흙두루미를 위해서. 근데 그 두루미가 지금 세계 멀종이기 두루미가 작년에는 세계에 있는 두루미의 70%가 여기 와서 활동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마리 이상 맞습니다. 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순천 시민들이 네. 시장이 잘해서 이 정원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시민들 눈높이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정원박람회를 좀 하고 있다. 또 시장님께서 꾸준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셨겠죠. 그렇기도 했지만 예. 저 상당히 부르더자라고 소문났습니다. 밀어붙이는 추진력. 예. 저는 그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흙을 밟아보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신길, 이거 우리 다 만들었어요. 예, 맨발로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올해 15km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뭐 베리어풀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장애 시설이죠. 장애인이나 휠체어나 이런 게 오면은 하는 게. 근데 저는 우리 집에 조금 불편한 아들이 있어서 지리산을 우리 어싱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세상은 아마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가면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 뭔가가 체험을 하고 내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거다. 시내 전체를, 박람회장 전체를, 순천만에 있는 남사르길까지를 다 맨발로 아무데나 아무런 장애물 없이 걸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인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걸어보고 싶고요. 예. 관광객들이 제일 후기 좋은 게 뭐예요? 다녀간 분들이. 이건 물어보면 제가 입장 곤란하거든요. 딱 한 가지만. 네. 아니요. 한 가지만은 얘기 안 합니다. 평가하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근본적으로 뭐라냐면은 완성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테마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여성, 남성, 아이들 평가가 다 다릅니다. 죽은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죽은 공간이. 그래서 제가 이 정원에 있는 잡초 하나라도 의미 없이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익숙한 분들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거든요. 근데 슬로건이더라고요. 예. 바로 집 앞에까지 대단히 광장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는 다 감동입니다. 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앞으로 이 정원 박람회 국제적인 행사를 어떻게 또 키워 나갈 것인지 그 원대한 꿈을 듣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박람회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이걸 이용해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미래형 도시로. 근데 미래형 도시라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된 게 미래형 도시겠냐? 우리 정도 되는 중소도시, 아주 대도시가 아닌데 대도시를 흉내내는 도시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구가 30에서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정말 알차게 가꿔야 될 요소는 뭔지 이걸 이제 후방 산업으로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순천만을 도심까지 끌어당길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한 70%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순천은 대한민국도 이제 해외에 내놓고 우리도 이런 도시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 하나쯤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한민국 표준과 우리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원에 삽니다. 그 슬로건이 가슴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하여튼 시장님의 아이디어가 결국 순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아이고. 박람회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 걸음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폭염으로 우리 전주 시민들, 도민들 굉장히 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순천처럼 정원, 도심 정원이 하나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